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정신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며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에게 자신의 마음속 왕좌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압박이 밀려올 때 그들은 소리 없이 자신이 지켜야 했던 내면의 성벽 안에서 조용히 부서져 내립니다. 약한 자는 타인을 기쁘게 함으로써 평화를 구걸하지만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함으로써 평화를 창조합니다.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 한 사상가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진정한 권력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통치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게 마음은 하나의 왕국이었고 모든 생각은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였습니다. 그 왕국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병사들은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날아드는 모든 모욕, 모든 배신, 모든 실패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폭로하기 위해 온 시험관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침묵과 혹독한 규율, 그리고 냉철한 정확성을 통해 벽돌처럼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마침내 복종할 때까지 정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마음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기 통제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법칙, 서사를 지배하라. 진정한 힘은 진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힘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신뢰하며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정직하며 충성스러워도 그들이 당신에게서 약점을 감지하는 순간 당신은 사냥감처럼 취급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끼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수세기 전에 이미 간파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외면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통제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실은 속삭이지만 인식은 소리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짓은 의심 속에 말하는 진실보다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회사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가장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따릅니다. 힘은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믿기 전에 먼저 당신의 기운을 느낍니다. 평온함은 통제력처럼 느껴지고 확신은 진실처럼 느껴지며 침묵은 지배력처럼 느껴집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언성을 높이며 자신을 방어할 때
단 한 사람만이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관찰합니다. 몇 분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경청합니다. 그가 한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굳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감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적게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이 커질수록 당신이 쥔 힘도 커집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당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파괴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타인에게 당신의 통제실로 들어가는 지도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변명은 당신이 인식의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고백입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읽히지 않는 존재가 되십시오. 프레임을 정의하는 자가 그 안의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평온을 가장하고 다른 이들이 흔들릴 때 굳건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절대 설명하지 마십시오.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감정에서 분리되라.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무기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분노, 두려움, 질투,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당신을 춤추게 하기 위해 당기는 꼭두각시의 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자는 이성으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자는 충동으로 행동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감정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당신을 불태우지만 방향을 제시하면 제국을 건설합니다. 침착한 사람은 혼돈 속에서 패턴을 보지만 반응하는 사람은 사방의 적만 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했을 때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거울이 되어 그들 내면의 혼돈을 그대로 비춥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다퉜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목소리를 높였던 그 순간 당신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에너지를 누출했을 뿐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침묵한 채 상대를 지켜보며 깊게 호흡했다고 말입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명보다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규율, 관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로 위장한 힘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느끼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온라인의 댓글 하나, 떠도는 소문, 경멸의 눈빛 같은 자극을 통해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단 하나, 당신의 반응을 노립니다. 당신의 반응 속에 당신의 약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멈춤을 훈련하십시오. 그 찰나의 멈춤이 바로 희생자와 지배자를 가르는 국경선입니다. 당신이 그 멈춤을 지배할 때 당신은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혼돈의 속도를 늦추어 마침내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는 언제 친절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전략을 위협할 때는 가차없이 잘라내라는 의미입니다. 분노가 당신의 목표에 부합한다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면
깊이 묻어버리십시오. 모든 감정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 번째 법칙, 배신을 예상하라. 배신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충성심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순간 언제든 등을 돌립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거짓되고 비겁하며 탐욕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증오심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상에서 맹목적인 충성을 기대하기에 고통받습니다. 감정과 동맹을, 친절과 안전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충성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바뀌는 순간 그 기한은 끝납니다. 마키아벨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당신의 안정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신뢰하되 동정심을 믿지 마십시오. 애정에 기반한 관계가 아닌 신뢰성에 보상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진정한 전략가는 충성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존합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안 동맹은 지속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맹세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정으로 위장한 내부의 배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성벽 안의 사람들이 더 이상 로마를 믿지 않았을 때 붕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을 약속했던 사업 파트너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고 충성을 맹세했던 연인은 욕망이 식으면 멀어지며 지지를 약속했던 친구는 질투심이 싹트면 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배신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적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한 약속은 과거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약속을 깨는 것은 현재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구해준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대상에게 충성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공정함을 기다리는 대신 실패에 대비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신뢰가 무너져도 붕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감정과 결정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배신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모든 배신은 당신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누가 이익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성을 중시하는지. 두 유형 모두 쓸모가 있지만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익 때문에 당신을 배신한 자는 또다시 그럴 것이고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곁에 남은 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진정한 충성심 역시 시간과 시련을 통해 시험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 겉으로는 평온하게, 속으로는 냉철하게 생각하라. 평온함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은 가장 강력한 힘의 신호입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심리전의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당신이 평정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우월함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에서 소음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권력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느리게 호흡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기다리고 관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혼돈이 감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이들이 감정에 익사할 때 당신은 패턴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들리기 위해 소리칠 때 당신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평정이 깨지는 순간 적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고 공격할 지점을 찾게 됩니다. 현명한 자는 결코 그런 만족감을 적에게 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모욕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폭발하며 말과 이미지, 그리고 통제력을 모두 잃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저 상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침묵은 지배를 암시하고 평온함은 오히려 위험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혼돈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다른 이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당신은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다른 이들이 무너질 때 당신은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십시오. 불길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경지에 이릅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를 사자와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늑대들을 겁주고 여우는 덫을 피합니다. 이 둘을 모두 통달하려면 여우의 평온함과 사자의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통제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법칙, 힘을 침묵 속에 두라.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통제력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것은 존경으로 자라나지만 대부분은 당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잡초로 자라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읽어낼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침묵을 칼날보다 날카로운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은 막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은 관심을 원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통제력을 원합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상상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발동된 상상력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대화에는 통제권을 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인정을 구하고 듣는 사람은 방향을 소유합니다. 힘은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조용한 사람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주시합니다. 그의 고요함이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침묵은 소음보다 더 크게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에서 침묵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들고 협상에서는 상대의 절박함을 폭로합니다. 관계에서는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패배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당신이 설명하지 않을 때 패배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순간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6번째 법칙, 부재의 기술을 통달하라. 거리는 힘을 창조합니다. 존재감은 그것이 계속될 때 가치를 잃습니다.
당신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될수록 당신은 덜 존중받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배워야 한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고 희소성은 권력을 낳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숭배하고 사라지는 것을 욕망하며 떠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배경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비우면 당신은 메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메아리는 목소리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부재는 약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특권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세상에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마키아엘리스트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제합니다. 모든 등장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라짐은 긴장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나타나는 예술가는 숭배받지만 매일같이 포스팅하는 사람은 이팁니다. 드물게 말하는 지도자는 복종을 이끌어내지만 항상 설명하는 지도자는 무시당합니다. 부재는 가치를 증폭시킵니다. 부재의 기술을 통달하려면 타이밍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오래 사라지면 잊히고 너무 짧게 사라지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기술은 리듬에 있습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집착을 낳는 침묵.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쫓고 존재감을 구걸하며 끊임없는 노출 속에 스스로를 익사시킵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희소성 없는 존재감은 값싸다는 것을 알기에 의도적으로 물러섭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자주 보이느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없는 방이 더 텅 비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힘을 구축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면 당신은 소음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7번째 법칙, 당신의 마음을 통치하라. 모든 형태의 권력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근육도, 재산도, 명성도 아닙니다. 생각이 명령이 되는 조용한 내실,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모든 제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약한 자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합니다. 생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망설임 속에서 패배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흔들려 할 때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왕좌입니다. 당신이 그 위에 앉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앉을 것입니다. 사회가, 두려움이, 과거의 기억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머릿속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지배당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두개골 안에 있는 왕관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통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조수의 흐름을 지휘할 수는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규율이 생각의 갑옷이라고 믿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자기 파괴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마음은 성벽 없는 도시와 같아서 두려움과 질투, 그리고 소음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벽을 쌓으십시오. 왕이 성문을 지키듯 당신의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모든 생각이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감정이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머물고 무엇이 떠날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합니다. 의심이 나타나면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두려움이 솟아오르면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분노가 불타오르면 그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 당신이 사령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군중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힘은 정밀함이고 정밀함은 침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산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스크롤하고 비교하고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약 온전히 집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지를 결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야말로 이 시대에 남은 가장 희귀한 형태의 권력입니다. 그것은 왕과 포로를 구분짓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쫓지 않습니다. 평화 그 자체가 됩니다. 더 이상 통제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구현합니다. 더 이상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돈을 지휘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곧 싸움이고 당신이 곧 전략이며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폭풍 후 그 자체라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왕국을 정복하는 자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썼습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군대 없는 통치자, 전쟁 없는 정복자, 혼돈조차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고요한 마음. 이제부터 그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배신할 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서 있으십시오. 고요함은 약한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당신은 반응과 지배 사이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감정을 초월하여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에게만 복종합니다.